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오전장에 비해서는 그나마 시장이 조금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2700포인트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었고 종가상으로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은 다른 흐름이었었네요. 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거의 출발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가상으로 보면 전날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사실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주목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주목을 받는 것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자동차 관련주의 급등과 함께 오늘의 주도주는 단연코 자동차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무려 10%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어느덧 시총이 4위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4%에 가까운 상승과 함께 7위 자리까지 올라갔죠. 분명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단에는 2차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포진했습니다.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면 지금은 자동차 관련주하고 반도체 쪽 이런 업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자, 코스닥은 미용기기 기업 클래시스를 제외하면 오늘은 상위 종목들의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 관련주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하고 최근 들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자동차 관련주. 자, 현대차는 모처럼 외국인의 2천억이 넘는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보다는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기아, 아모레퍼시픽. 오늘은 철저하게 외국인이 HBM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이렇게 매수를 했던 것 같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 카카오, CJ제일제당, 현대중공업. 우선 현대차하고 기아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매수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에서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가장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다시 한번 나스닥이 0.2% 상승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S&P 500은 마찬가지로 0.25% 상승이 나왔고 종가상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신고가는 아니지만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는 소폭의 약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또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0.7%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해 지수는 오늘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우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미국 시장이 종료되고 시간에 발표가 될 것이고 아마도 이런 부분은 국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일단 전망을 하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41%, 그리고 수익은 412%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만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자, 그 때문인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2.4%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기대감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느리게 움직일 뿐이지 이렇게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지금 1년 이상의 추세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때문에 접근 방식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정말로 긴 추세 속에서 내가 분기마다 배당을 받고 조금은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나는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을 통해서 조금 더 크게 수익을 누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를 본다면 비록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확실히 하이닉스가 낫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긴 추세를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우상향 중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
때문에 나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업종들을 구분하고 비중을 나눠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2%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오늘 4% 이상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대감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주당 1000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은 충분히 마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오늘까지의 주가 움직임이었고, 또 확실한 주가의 흐름은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정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외에도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자동차 관련주예요. 지금 현대차가 6%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고점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확실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는데 이게 다시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종가가 박스권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분명히 물량들을 다 소화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악성 매물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또 월봉으로 보면, 자, 지금의 위치를 살펴보세요. 거의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직전 고점 근처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점을 계속 두드린다는 것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저점을 계속 두드린다는 것은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15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 고점 부근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란 말이에요. 충분히 지금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정말로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13년 동안의 고점을 돌파하는 만큼 충분히 30만원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자동차 관련주는 실적도 괜찮고, 또 최근의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면 12시 50분 근처부터 갑자기 주가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내용이 나오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고요. 12시 50분부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쯤부터 어떤 재료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살펴봐도 딱히 그 근처에 나온 뉴스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S 기사를 보더라도 12시 50분 근처, 그 시점에 특별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나온 것은 호실적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실적 기대감은 계속 상존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12시 50분에 어떤 명확한 재료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적이 베이스가 되었고 그동안에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집해 나갔었고 악성 매물들을 소화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크게 매집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재료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단순히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최근에 저 PBR 관련주로 인해서 연초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급등했던 박스권 매물대에 상단을 돌파했다는 것은 충분한 힘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한 번의 상승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직전 고점이 28만 9천 원이에요. 그 근처까지는 한번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로 더 힘을 받는다면 13년 동안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만큼 그 박스권을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하고 반도체 외에도 최근에 로봇 관련주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간은 시총이 큰 기업은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로보로보라든지 또는 에브리봇, 올 초에 많이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16%의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그 이후부터는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한 가지 재료가 있었거든요. 자, 바로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팀을 재배치했고 AI 로봇 개발을 가속화했다는 최근 들어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로봇 관련주에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로봇 앞에 AI가 붙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본다면 로봇이라는 것은 당연히 AI를 접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0년도의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로봇은 그냥 단순히 기계장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이렇게 AI를 붙임에 따라서
약간의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회사명을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그냥 로봇이 아니라 AI 로봇이라고 붙이면서 조금 더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 사명을 바꾼 기업 중에 하나가 제일전기공업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명을 바꿨어요. 제일일렉트릭으로. 제가 단순히 느끼기에도 제일전기공업이라고 한다면 왠지 올드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됐고 일렉트릭이라고 영어를 붙이면서 조금은 세련된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명을 바꾸는 것도 로봇 앞에 AI를 붙이는 것처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함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최근 들어 로봇 관련주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로봇 사업에 대한 조직 개편을 했던 만큼 로봇 관련주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내일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아침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일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